네, 안녕하십니까.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기해년 새해가 밝은 지는 한참 됐지만 다시 한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복 받으시고 또 받은 복 조금 남으시면 남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의정보고 참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이거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2019년 예산 그리고 지역 현안 중에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지역 활성화 방안 국회 활동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일단 지부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법안을 내서 법을 바꿔서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495억으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됐고요. 이 중에 지금 토지 매입비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돈 중에 3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는 다른 지역하고 특별도시재생지역에는 50%를 올려달라 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부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50%까지 제가 확대를 해서 이제 토지 매입을 흥해 특별도시재생지역에는 50%까지 토지 매입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파주택 피해 주민들이 집을 팔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집을 팔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다른 아파트를 새로 돈을 보태서 살 수도 있고 또는 임대주택을 저희가 지금 짓는 게 목표인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형편에 맞춰서 또 주거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택권이 지금 생겼습니다. 사실 이 안을 만들기까지 지금 현재 주민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안을 만들기까지 소위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 매입비를 50%까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거를 마련할 때까지 사실 한 7, 8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LH와 국토부와 굉장히 많은 싸움도 있었고 정말 제가 읍소를 했습니다. 읍소. 사실 저 울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근데 국토부와 LH도 저와 함께 같이 논의하면서 이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약 95%가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안을 주민들이 선택해 주시면 제가 일사천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전파주택 아까 말씀드린 그 전파주택을 매입을 국토부에서 하게 되면요, 약 한 250억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그 전파주택 지역을 다 헐고 나면 또 지역이 비게 됩니다. 그 지역에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예산을 다시 따와서 소위 말해 연계 사업입니다. 예산을 따와서 흥해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LH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요. 또 도서관을 만들 수도 있고 문화체육시설 등등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어떤 시설을 드릴지 어떤 컨텐츠를 넣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과 다양한 논의도 하고 또 신중하게 선택해야 지진과 관련 법들 제가 특히 특별법 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진이 일어났을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특별법을 내놨는데 제가 여러 차례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 상임위에서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298명 의원을 다 직접 찾아다니고 한 분 한 분 설명을 직접 드린 2019년 비 확보 현황입니다. 이미 저희가 그 보도 자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한 해 그 국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 1,51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1조 4,857억을 확보했습니다. 작년 대비 한 30% 증가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TK 예산 홀대한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위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투트랙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했는데 예산은 다 아시겠지만 결국 마지막 승부수는 부지런함과 꼼꼼함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뛰어다니느냐,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지역 문제를 설명하고 예산을 받아내느냐인데요. 이 결과가 바로 뛰어다닌 땀의 결과가 예산 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 증가가 됐는데 맨 처음 제가 2016년 그때
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30% 증가했다는 데에서 좀 그나마 그래도 홀대 속의 큰 성과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신규에서는 그야말로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89개 국가 핵심 사업을 신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903억 올해 예산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770억 정도 됩니다. 이게 향후에 수년간 집행되겠죠. 그래서 잘 집행되도록 또 매년 예산이 차질 없이 배정되도록 제가 애쓰겠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 중에 좀 의미 있는 사업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신약 개발에 교도부 역할을 할 국가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건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저희 그 제4세대 방사능 가속기는 전 세계에 미국, 일본, 한국뿐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 방사능 가속기 기반 시설이 돼 있으면은 훨씬 유리하죠. 근데 올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소위 그 방사능 가속기 기반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이 아리조나 주립대의 바이오 디자인 연구소 여기에 이제 가속기가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올해 휴지 기간을 갖습니다. 한 2년 동안 갖습니다. 그래서 이때 남들이 잠깐 주춤하고 쉴 때 우리가 바짝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활용해서 우리 지금 포항에 신약 개발, 선진 기술도 벤치마킹을 해야겠고요.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신약 개발의 토양을 지금 이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인데 이 시점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도 확보하고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도 이번에 설립을 해야 되는 교부세인데요. 이것도 아무튼 최대 특별 교부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작년보다 한 60% 증가해서 45억을 확보했는데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지진 난 거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통상 의원들 지역구에 읍면 제외하고요. 남구는 울릉도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 포항 북구보다 보통 통상 2배 정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상 5억이다, 4억이다 이러는데 제가 지진이 있는데 4억 갖고 다니면 무조건 채소 땀을 발라 이래가지고 근데 꿈쩍도 안 합니다. 지진 난 지가 벌써 꽤 됐다고 이 공무원들이 꿈쩍도 안 하는데요. 제가 계속 욕을 하든 말든 계속 부르짖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5년간은 특별교부세 우리 포항에 따블러줘야 된다. 포항 북부는. 이래서 제가 작년에도 특별교부세는 최대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입법활동입니다. 입법활동은 제 그 의정보고서 보셨겠지만 이번에 법안을 좀 제가 최대한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대표 발의를 62건 했고 본회의를 지금 통과한 게 8건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요즘 스카이가 아니고 요즘 스카이캐슬에 등수 매기지 말라 그러던데 그래도 굳이 등수를 매기자면 이번에 경북에서는 제가 1위를 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서 이번 1위를 했는데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낸 법안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 활동입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국회 활동의 꽃은 의원으로서는 국정감사입니다. 첫 국감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것은 국민 안전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잔류농약 점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걸 완전히 고치라고 이번에 했고요. 또 학교 급식 농산물 그 취식중독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 문제, 또 농협이나 마사회 등에서 친인척을 정규직 전환을 시키더라고요. 뉴스에도 나왔지만 정규직 전환하는 그날 오전 10시에 사람을 뽑고 오후 5시에 정규직 전환을 시켰습니다. 불과 10시간도 일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특히나 지역 현안을 좀 제가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우리 해수부에 보면 이제 항만을 다루는데요. 그래서 영일마당이 지금 개발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제가 좀 해결했고 또 용연지 태양광 발전소 주민들이 한 2, 3년 대모했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처음부터 봤더니 이 계약 조건에 2년이 지나고 개발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해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하고 바로 제가 장관하고 그다음 농어촌 공사 사장을 통해서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고 백지화를 좀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이제 제가 소통의 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무튼 뭐 20대 국회의원 처음 하면서 제가 소통을 하겠다고 국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날은 제가 뭐 이것만큼은 제가 좀 20대 국회에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진 아파트 포항에 지금 몇 개 신규 아파트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은 전 재산을 넣은 거 아닙니까? 빚내서 넣은 건데 분명히 거기에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파손이 됐는데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법적으로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공사에서는 이런 입주 예정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죠. 그래서 답답하다고 오셨는데 안 되겠다. 법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입주 예정자들 특히 지진이라든지 재난으로 인해서 집에 파손이 됐을 때 입주 예정자들이 주택 안전 점검을 요청할 경우에는 무조건 점검을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제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에 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되리라고 반드시 확신을 하고요. 이렇게 제가 주민들로부터 얘기 듣고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법입니다. 제가 낸 것이 아니라 저는 주민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냈을 뿐이지 사실은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법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한다는 것은 명량 관화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좀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고 그래서 젊은이들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 경제가 다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랜만에 애쓰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힘겹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확고한 신념 같은 걸 다시 한번 국민들이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야당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더 부지런히 일하고요. 제가 자랑할 게 나겠다 그러면 그래도 사심없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지런하게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해 다시 한번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